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와 토양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기후 모델에서 고려되지 않은 중요한 변수로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관련 연구 소식을 전하며 지구의 바다, 숲, 토양 등 천연 탄소 흡수원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절반을 흡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이러한 탄소 흡수 과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이 기록적으로 더웠던 해였던 만큼 국제연구팀의 예비연구에서는 토지에서 탄소 흡수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숲과 식물, 토양이 탄소를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다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와 북극 빙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녹으면서 바다가 탄소를 흡수하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사실 1900년부터 바다는 지구가 생성하는 과잉열의 약 90%를 흡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회복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 록스트롬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장은 숲과 토지 등 육상 생태계가 탄소 저장과 흡수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바다 역시 불안정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연이 탄소 배출과 흡수의 균형을 맞추던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대규모로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만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프랑스 기후와 환경과학연구소의 필리프 시아 연구원은 2023년 대기 중 CO2 축적량이 매우 높다며 이는 육상 생태계가 CO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연 흡수 능력의 감소를 기존의 기후 모델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 흡수원이 작동을 멈출 경우 기후 모델이 제대로 예측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러한 현상이 기후 모델에 반영되면 지구 가열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와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21일 한반도에서 새로운 도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북한의 강압적인 외교가 더 위험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거에는 무력 도발이 불필요하게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핵무기 증강과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위험 감수를 더 편안하게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핵 억제력에 대한 과신이 더 강압적인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의도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긴장 완화에 중점을 둔 유화책으로 전환시키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일러 고문은 북한이 임박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보다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5년에 섬 포격, 선박 격침 등 대남 군사 공격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미국 내 허리케인 피해 등의 이유로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한 도발 전략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선 이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 취임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월 20일 영상연설을 통해 북한이 현대전쟁의 전술을 배우게 된다면 불안정성과 위협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세계 3차 대전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북한 군인과 최전방에서 교전하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10년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김의 황백화 현상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김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염이 부족해 잎채가 누렇게 변하는 것으로 주요 원인은 바다의 수온 상승입니다. 최근 수온 상승으로 김 생산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양식 어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은 수출이 급증하면서 바다의 반도체로 불릴 만큼 중요한 수출품이기에 황백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수온 상승으로 김 황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김 생산지인 규슈 아리아케해에서 수온이 상승하면서 김이 자라지 못해 생산량이 2년 연속 500만 속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 20%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처럼 수온 상승과 적조 발생으로 영양염이 부족해지면서 일본 김 산업 역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 김 생산량이 큰 변동을 보이진 않았지만 2023년 한반도 주변의 수온이 급격히 올라 김 채묘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9월 초중순에 시작해야 할 채묘 작업이 9월 말 이후로 미뤄졌고 이는 김 양식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 종자는 수온에 민감한데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 김 종자가 자라지 못하고 녹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3년 여름철 고수온 특보는 71일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김 생산지에서는 채묘 시기가 예년보다 보름에서 2주 정도 늦춰졌습니다. 서천 지역의 경우 강수량이 평년 대비 76% 수준으로 적어 영양염 부족으로 김 성장 부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온 내성 품종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감마선을 조사해 김 종자의 유전적 특성을 발현시키고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을 선발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가원은 육상에서 김을 양식하는 방법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충북 오송에서 풀무원과 협력해 실내 수조에서 김을 키우는 실험을 진행 중이며 이렇게 생산된 김은 중금속 함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이 기술을 완성해 본격적인 육상 양식 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